이런 식으로 이 향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 쓰셔야 돼요. 단, 향을 쓰실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재미있고 좀 가벼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향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일을 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나씩 펼쳐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프랑스 불어에서도 시작된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한국말에는 향, 향기, 냄새, 향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봤자 6개 정도인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20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향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향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향이라는 게 인간들한테 들어왔는지를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향기는 처음에는 원시 시대죠. 아주 오래전에 이 향기가 뜻하지 않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낙뢰가 떨어졌어요. 산불이 났어요. 봤더니 어떤 식물에서의 타고난 재에서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시인들이나 사피엔스, 더 오래된 사람들의 종족들이 이 향을 신적으로 모셨어요. 너무 좋은 향이 나니까 여기는 신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에 간다거나 성당에 가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향을 피우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 이 향의 냄새는 영혼이다. 나의 영혼이 또 신의 영혼으로 동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꼭 향기를 피는 그런 것들의 풍습이 내려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실은 여러분, 저는 향기는요, 사람마다 체취가 있어요. 저한테도 냄새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이 향기는 사람마다 나오는 신분증 같아요. 이 냄새의 절정기가 성인이 되면은 절정에 이르러요. 아이들의 냄새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인이 될수록 각자 그 냄새가 틀리게 나와요. 그 틀리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호르몬의 분비물이 틀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차별점 두는 게 지문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냄새로서 차별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체취는 다 틀리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자기만에 맞는 향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향기는 곧 우리의 에너지를 자연에서 잠시 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제너럴하게 많이 쓰고 누구나가 오케이, 불만이 없고 그런 향기는 뭘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바닐라예요. 바닐라 향은 엄마의 모유에서 나오는 향취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엄마의 품에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잘 쓰고 하는 그 에너지원도 결국은 인간의 감정에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요한 향기를 패션에 제가 잠깐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향을 어떨 때 써야 돼요? 패션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적을 할 때는 항상 적절한 패션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TPO라고 하거든요. 패션을 잘 입는 사람은 TPO를 잘 맞춰서 입어요. 이 TPO는 타임, 어떨 때, 플레이스, 어떤 장소, 로케이션, 어떤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향기도요, 이 향수도 결국에는 적절하게 잘 맞게 향을 쓸 때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소개팅이에요. 그도 모르고 나도 그를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나의 이미지를 약간 신선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이거나 무겁거나 신뢰감을 주거나 이런 향기는 필요 없어요. 단지 난 신선해. 나는 좀 가벼운 느낌의 프루트, 과일 향이 나는 계열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일 향 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과향, 레몬향,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피치, 복숭아. 10대들은요, 이 피치에 환장하는 것 같아요. 피치 향만 나면 완판이야. 그래서 처음 소개팅은 과일계고요. 평생 같이 하고픈 연인을 만날 때는 이건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발적으로 싸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체음제라는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꺼내고 싶은데, 이 오일과 향에는요 체음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플로럴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럴 계열이 로즈 계열, 자스민, 렐로리 이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이 톡톡톡 뿌리고 가시면 그것 또한 굉장히 성공률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향들을 할 때는요, 하나의 향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향을 강약을 둬서 한 5개 정도 섞어서 에너지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러브 갤런티라고 하거든요. 내가 갤런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오케이션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요번에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내가 꼭 이거는 계약을 받아가지고 오겠어. 이럴 때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블루색이라든가 그린색을 입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의 CI라든가 BI를 보시면 다 블루나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런 컬러의 힘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향도 그런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신뢰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저는 우디 계열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디 계열은 뭐냐면요, 나무에서 나오는 오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샌달우드, 시다우드, 로즈우드, 향나무, 이렇게 많은 나무들에서 나오는 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향을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향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 쓰셔야 돼요. 단! 여기서 주의점을 제가 항상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곤 하겠지만, 향을 쓰실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들한테는 다른 향 계열에 쓰셔도 돼요. 디틀이라든가 페퍼민트 이런 거 좀 약하게 쓰셔도 다 효과가 괜찮습니다. 근데 플로럴 계열만큼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의 여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플로럴 계열을 보시면 굉장히 호르몬을 자극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꽃향기가 들어가 있는 오일을 흡입하거나 발라주면 호르몬을 그냥 자극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간 태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게 연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하신 분들은 플로럴 계열의 향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차는 좀 가볍게 여러분하고 전반적인 저의 오일도 자랑도 해보고, 그리고 내용도 좀 재밌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다음 주는 좀 더 묵직한 내용으로 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